안녕하세요. EPTMT입니다. 이번 챕터는요, 혼을 담은 자소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약한 학생은 자기소개서에서 만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내신이 높으면 합격 확률이 높고 내신이 낮으면 합격 확률이 낮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소서가 남들과 비슷할 경우에는 당연히 내신 높은 학생의 합격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희소성 있는 자소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비슷해지는 자소서들의 케이스를 보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적어오는 것들은 뭐 이런 겁니다. 느낀 점이 항상 뿌듯하죠. 물론 마지막에 느낀 점을 뿌듯하게 적어가는 학생들은 없는데 처음에 자소서를 적어올 때 뿌듯하다고 적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이 느낀 점 뿌듯한 것 좀 고쳐와라. 뿌듯한 거는 전국이 다 뿌듯하니까 고쳐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뿌듯한 점을 고쳐와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뿌듯한 점을 잘 고쳐보는 시간을 오늘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성 영역 쓰라 그랬더니 맨날 싸운 다음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죠. 왜 그러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적는 대학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특별한 계기를 가져요. 실제로 안 그럴 텐데. 뭐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안 그런 학생도 있단 말이죠. 항상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지원 동기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소서에 비슷하게 적어오는 것들은요, 다시 말하면 자소서를 쓸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뿌듯하다고 적고 싶어서 적었겠습니까? 적을 내용이 뿌듯하다밖에 없으니까 적는 거겠죠.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학업의 기울이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근데 주로 학생들은 배운 점에 대해서만 열심히 기술하고 느낀 점 기술을 잘 안 합니다. 느낀 점은 주로 한 줄이죠.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배운 것도 반, 느낀 점도 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운 점은 왕창 써 있고 느낀 점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배운 내용, 활동 내용만 적고 느낀 점이 맨날 뿌듯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를 통해 뭐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라. 아니,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고 돼 있는데 느낀 점은 없어요. 항상 배운 내용만 있어요. 네. 배운 내용, 뭐 실천한 사례 이런 것들 위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왜 뿌듯하단 말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일단은 뭐 예시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이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해왔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에서 보통 평범한 학생의 자소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꺼내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문과는 토론을 하고 이과는 만들었던 과정을 열심히 써요. 뭐 대회를 출전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써요. 근데 보통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줘요. 야, 내가 정말 힘들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 힘들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열심히 하고 애들 독려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팀원 리더가 아니고 팀원이면 내가 그래도 나라도 열심히 하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완성을 시켜요. 완성시킨 모습 보니 뿌듯해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 자소서예요. 보통 학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자소서의 기본 폼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소서를 써오신 학생이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물론 내신이 월등하게 높아서 이 정도로 나는 서류 평가 점수의 가운데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내신이 낮은데 나는 어떻게든 이 낮은 내신을 만회해 보고자 자소서를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쳐야죠.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자소서가 비슷해지면 낮은 내신의 학생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소서들을 고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두 번째 활동이 시작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두 번째 단락이 확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구조로 또 내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완성해가지고 또 뿌듯해요. 그러면은 두 개 끝나고 2번이 끝났어요. 이런 자소서 굉장히 여러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신 높은 학생이 뽑힐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합격시키려고 하는 대상은 내신이 약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우리가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의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3번 문항이에요.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수행 과제를 팀플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팀 과제를 부여받고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가 생략될 수 있어요. 내가 저 학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적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은 봉합되고 뭐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본인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요. 과연 이게 그럼 팀플이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일까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지 않고 일단 다른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조용하는 것 자체가 인격 수양이 높은 학생의 모습일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민주시민 교육에 따르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무조건 조용히만 있으면 인성이 가장 좋은 거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 해결 방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힘들었지만 이제 결과가 좋았으니까 뿌듯함을 또 느끼겠죠. 어,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 이제 자소서가 끝나야 되는데 아쉽게 하나의 활동으로 이 갈등 봉합까지 천자가 잘 안 채워집니다. 그 천자를 다 채우면 다행이긴 하죠. 글 원래 솜씨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통 하나의 활동을 하면 한 600자에서 700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또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자소서 컨설턴트나 뭐 여러 유튜버들이나 얘기하시는 게 글자 수 다 채우래잖아요. 사정관님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글자 수를 일단은 다 채워서 천자를 쓰려면은 야 999, 998 어떻게든 글자를 줄여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아,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를 읽을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쓰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여야 되니까 900자에서 그냥 800자에서 그냥 막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자 수를 막 늘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활동을 더 집어넣죠. 그러다가 끝납니다. 예, 과연 이것도 뭐 옳은 내용이겠느냐. 예,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전에 느낀 점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느끼다의 정의가 이제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냥 뭐 냄새를 느끼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느낀 점은 2번을 생각을 많이 하죠. 마음속으로 어떤 감정 따위를 체험하고 맛보다. 그래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건 2번의 케이스가 되겠죠. 네, 이거 내가 일을 완성시키니까 일종의 뿌듯함을 느꼈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실, 책임, 필요성 따위를 체험하여 깨닫다. 그죠? 우리는 국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느낀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낀 것만 느낀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깨달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생각한다면 뿌듯하다는 말은 최소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중요하다고 느꼈구나. 물론 이렇게 써도 또 엄청 식상하게 되겠죠. 하지만 뿌듯함에서는 한 걸음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실이나 책임 필요성 따위를 깨달으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2번에 잘못된 자소서를 가져왔어요. 잘못된 내용을. 자, 일단 위에 세 줄만 보겠어요. 보통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을 하고 동아리 활동 시간에 토론하거나 뭐 만들었던 과정이나 이런 게 쭉 나오겠죠. 근데 처음에 힘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독려해가지고 잘 됐어요. 완성시킨 모습 보니 뿌듯해요. 자, 일단은 완성시킨 게 과연 중요할까요? 고등학생한테 엄청나게 웰메이드 된 것을 요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이 전공에 대해서 평소 갖고 있던 생각, 전공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번부터 일단 작성을 해놓고 4번에서 만들어 놓은 방향성에 따라서 활동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활동을 구성할 때
이 활동이 완성된 활동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전공, 뭐 예를 들어 뭐 전자공학이든 뭐 다른 전공에 맞춰서 내 활동을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고르는 이유는 내가 평소에 그거에 대한 방향성, 전자공학에 대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뭐 전공에 대한 방향성도 좋고요. 평소 뭐 가치관에 대한 방향성도 좋고요. 나는 창의력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어 라고 한다면 완성시킨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접근한 게 중요하겠죠. 그럼 창의적으로 접근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 왜 안 됐는지 이유를 분석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자체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가져야지 완성된 거를 가지고 얼마나 잘 완성됐냐, 무슨 상을 탔냐, 이거 가지고 접근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과정에 집중을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접근했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개인의 특성도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그대로 이번 활동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뿌듯하다고 이제 썼잖아요, 밑에. 그러니까 뿌듯하다고 느낀 점 대신에 이제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어. 이런 게 잘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의를 예로 들었다면, 아, 이건 창의적이었는데 실제로 적용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창의력을 발휘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수정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음에 그 수정사항을 가지고 두 번째 활동과도 자연스럽게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2번이 이제 저기 교내 활동 3개를 적으라고 돼 있는데 교내 활동 3개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서대로 1, 2, 3번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했고 배운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걸 배웠느냐에 따라서 활동을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에서 내가 느낀 점이 곧 배운 점이 되는 거고 그 배운 점을 중심으로 다시 느낀 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배우고 수정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자소서가 뿌듯함 대신에 다른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이제 아까 팀플에 대한 얘기죠.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대요. 자, 이거 대신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성공한 자소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성공한 내용을 쓰는 것보다도 뭐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실패한 내용이 더 의미 있게 올 수 있어요. 그걸 500조 500조 자르시든지요.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실패한 내용을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내가 얻은 교훈이 뭐고 그 배운 점을 토대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최대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흔적이 남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성 파트라면 나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잘해서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죠. 인성이란 게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뿌듯함 대신에 다른 사람의 결과, 다른 팀원의 결과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죠. 우리 팀은 이랬는데 다른 팀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그걸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예쁜 자소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뿌듯한 내용 대신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자소서를 적지 않고 그럼 뭐 나중에 안 뿌듯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를 좀 지금 1, 2학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학생들이 대입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종합전형을 얘기할 때 항상 재미있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대학에 이게 필요할까를 먼저 계산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활동도 재미가 없고 활동도 대충 하게 되고 팀원들끼리 의견도 서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꼭 상을 타야 되기 때문이라는 좀 상을 타서 무조건 활동에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상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상을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해야 다음 활동과도 연계가 되고 그 연계된 활동들이 본인의 방향성과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거 위주로 해야 되고, 재밌는 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다 재밌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 우리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쯤 얘기해보자라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에이, 상 못 받았다, 끝, 안녕. 아니면, 와, 상 받았네. 다들 수고했다.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재밌는 거 먼저 고르려고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를 고른 친구들끼리 서로 마지막 발표 끝나고 강평하고 좋았던 점 나쁜 점 기록하고 그래야 다음 활동 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소 썼을 때도 그 기록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쓰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뭐 구체적인 감정도 남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활동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전공과 맞는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죠.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재밌어질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성 영역에서 왜 맨날 싸우고 화해하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